요즘 한국 영화 시장이 이보다 더 처참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말 특수를 노리고 개봉한 한국 영화 보고타에선 송중기, 이희준, 권혜요 등 그런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있는 배우들이 총출동했지만 결국 흥행에는 완전히 참패했고, 특히 기자회견에선 주연 배우 송중기가 한국 영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눈물을 보이며 남겼고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송중기만큼 명작 또 대작 작품들을 남긴 배우도 정말 드물 텐데 그조차도 요샌 한국 영화 한 편을 흥행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란 걸 보여줬죠. 그런데 같은 시각 우연의 일치인지 송중기의 보고타 다음 타자로 바로 며칠 전 개봉한 송혜교의 검은 수녀들, 주연 배우가 한국의 톱클래스 배우 송혜교이지만 이런 최근 영화 시장에 어려움을 의식해서였는지 무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영화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이라는 꽤나 자신감 없는 서두로 영화 홍보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제2의 엄복동, 건복동이라는 밈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흥행에 참패하고 있는 배우는 송중기만이 아니죠. 2024년 대배우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1승은 관객수 31만을 기록하며 참패, 유승용의 아마존 활명수 또한 무려 아마존에서 7개월 동안을 촬영하는 그런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한국 영화 시청자들의 벽은 높았죠. 고작 관객수 60만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김윤석, 이승기를 앞세워 개봉한 대가족에서도 관객수가 30만이라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최근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름값이 높은 배우들이 흥행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국 영화 시장에선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올드보이, 설인의 추억, 기생충과 같은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고 최고의 작품을 뽑아내던 한국 영화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선 야, 가뜩이나 최근엔 영화 티켓 값도 말도 안 되게 비싼데 유명 배우들이 나왔다고 무조건 그 영화를 봐줘야 되는 거야? 영화가 신선하고 재밌어야만 영화관을 가지,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즉 정리하면 최근엔 정말 대배우들도 나서서 한국 영화 진짜 위기다,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한국 영화 시장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도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 정말 심상치가 않은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배우 최민식 선생님이 몇 달 전에 인터뷰에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발언을 한번 해주셨죠. 요즘 극장들 비싸도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나라도 극장에 안 가겠다, 한번 영화를 보는 티켓 값이 OTT 한 달 구독료를 넘는 게 말이 되냐, 극장들 욕심내지 말고 내려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영화관에 가서 표를 살 때 이 가격이 맞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000원, 7,000원 하던 영화 티켓 값이 그래 몇 년에 1,000원 올리는 거야, 올릴 수 있지 라고 2018년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 불과 몇 년 만에 영화관들이 정말 담합이라도 한 듯 말도 안 되게 쭉쭉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을 올린 영화관들을 상대로 야, 평일에도 영화 한 편 보는데 15,000원?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영화관에서 영화 못 보겠다, 불매운동에 나서겠다, 그런 격한 반응까지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데 불매운동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은 흑수저는 부모님 두 분 모시고 3명이서 티켓을 끊으면 5만원 돈, 거기다가 또 영화만 볼 순 없잖아요. 팝콘하고 콜라 하나 챙기면 7만원, 8만원은 우습게 깨지다 보니까 이제 돈 없으면 영화 한 편도 못 보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돈 없으면 꼼짝없이 집에서 유튜브나 TV만 보란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영화 티켓 값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800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원에서 만원, 조금 더 쓴다고 해도 만원에서 12,000원 정도로 가장 많이 답을 하셨는데요. 현재 영화관에서 받고 있는 15,000원에서 17,000원과는 우리 소비자들은 상당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관 3사는 티켓값 한 장에 15,000원, 17,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요즘에 인건비 많이 오르고 임대료 많이 올라서 이 정도 가격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우 진짜 뻔한 레파토리다, 그죠? 아니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들먹여 보시지. 영화관 3사가 그렇게나 상황이 안 좋은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최근 2024년 들어선 CGV는 꽤나 큰 돈을 벌고 있고요. 롯데시네마도 흑자 전환, 메가박스도 적자의 대부분을 메꾸는데 성공했죠. 아니 이 정도면 힘든 게 아니라 나름 준수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티켓값을 불과 몇 년 만에 1.5배, 50%, 80% 올린 거야? 정말 분통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인데, 물론 한국 영화관들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는 있죠. 영화 산업에서 2019년과 2020년을 가르는 코로나의 존재가 마치 그 전과 그 이후를 영원히 가르는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정말 영화관에 미쳐있는 민족이었죠. 관객수가 1년에 2억 2천만 명, 영화관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인분들을 제외하면 성인들은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영화관에 간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던 한국이 코로나가 터지고 또 종식된 이후에도 관객 숫자가 반토막이 나서 더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화관 입장에선 고객이 반토막이 났으니 영화 티켓 값이라도 2배를 올려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머릿속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한국 영화관을 버렸을까요? 흑우 형 아직도 몰라? 요즘 OTT가 대세라
하잖아. 넷플릭스나 디즈니, 왓챠 같은 걸 보러 갔겠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잠깐 생각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조금만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극장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 또 IPTV나 TV를 보던 사람들이 싹 줄어들었던 반면 OTT의 성장은 정말 몇 년 만에 엄청나게 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시청자들이 정작 OTT 서비스에 가서 컨텐츠를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건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 국내 방송 프로그램, 개인 방송,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 등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 생긴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말은 즉슨 한국 영화관의 참패와 OTT의 승리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국내 컨텐츠 시장에 불고 있는 바람은 국내 영화 자체가 엄청난 존폐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은 끝도 없이 오른 영화 표값에 분노하기도 했지만 또 적지 않은 숫자들은 15,000원, 20,000원이라도 좋아. 한국 영화 재밌으면 보러 갔지. 근데 너네들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에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배우만 나와서 재미 또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여가 시간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큰 돈을 쓰는 거에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뮤지컬 등은 한 좌석값이 20만원, 3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진이 나서 암표가 50만원, 100만원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최근 국내 영화가 30만, 80만, 60만 이렇게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관객 수를 기록하며 흥행에 완전히 참패하는 모습엔 물론 티켓값이 올라서도 있지만 국내 영화가 그만큼 그냥 노잼이기 때문에 어필이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곧바로 드는 질문은 도대체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한국인들로부터 민심이 개떡락했냐? 당연히 한 가지 이유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를 보러 영화관 발길을 뚝 끊는 이유 첫 번째는 정말 정신없는 영화 티켓값 정책이죠. 예를 들면 2024년에 가장 흥행한 영화였던 파묘는 관객 1인당 실제 객단가가 약 9,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티켓값 15,000원, 17,000원과는 괴리가 있죠.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사 할인, 카드 할인 이렇게 30%, 50%까지 찾아보면 할인을 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정말 싸게 영화를 볼 수 있고 누구는 2배 가까이 비싼 정가를 주고 보고 사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가를 주고 사서 보는 게 왠지 호구 잡히는 것만 같죠. 아니 요즘엔 얼마나 사람들이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는 시대인데 특히나 정말 저같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인간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할인 받느니 그냥 편하게 집에서 OTT로 보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가 순식간에 노잼이 된 이유 두 번째는 스토리가 정말 맨날 울거먹고 뻔할 뻔짜가 됐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을 때 주말에 영화관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신선하고 또 재미난 거 없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영화관에 갈 텐데 허구한 날 애국심 영화, 조폭 영화, 형사, 그놈의 마약사범, 범죄자 때려잡아, 심파로 눈물 질질 짜, 거기다 한국 영화는 스토리도 비슷한데 왠지 나오는 배우들도 맨날 똑같은 거 같죠. 아니 우리가 무슨 할리우드 영화처럼 한국 영화에 이렇게 돈 많이 쓴 대작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거 보여줄 수 없다면 스토리나 소재가 좀 참신해야 볼만하지, 안 그래요? 이렇게 한국 영화판이 그나물의 그 밥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이유로 새로운 신선한 스토리를 가진 새로운 감독이 입봉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으로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영화의 제작, 배급, 또 마케팅까지 한 회사들이 도맡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들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내부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상황이 어쨌거나 물론 범죄도시와 같이 좀 틀에 박혀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스낵 컬처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쌍천만 영화가 나오는 것도 훌륭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1000만이 아니라 500만을 찍더라도 더 개성 있는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영화 시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대목이죠. 일개 방구석 유튜버인 제가 뭘 알겠냐마는 그런 영화계의 도전들이 없다면 한번 쭉 떠나간 한국 관객들은 절대로 쉽사리 한국 영화 시청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은근하게 한국 영화에 킹받아 하는 포인트, 너무 억지, 감동, 개그적인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눈물 좀 짜주세요? 한 번쯤 웃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 때문에 한국 영화는 진짜 몰입도가 깨지신다는 분들이 계시죠. 강요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마음 아픈 장면이 있으면 울고 또 정말로 웃긴 장면이 있으면 관객들이 자유롭게 웃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지인데 요즘 일부 한국 영화들을 보면 마치 PC주의를 표방하는 디즈니의 영화들처럼 자꾸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위기라는 한국 영화계, 과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위기라면 뭐라도 해야겠죠. 최근에 영화를 예매하러 가면 불과 몇 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예매란에 새롭게 상영하는 영화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유명 가수의 콘서트들 또는 예전 히트작들의 재탕, 3탄, 4탄 하는 재개봉들, 이런 모습들에 요즘엔 얘네들이 도대체 왜 그러지? 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10중에 9는 돈 때문이라고 하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를 극장으로 가져오면 관객 수가 영화보다 훨씬 적어도 객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꽤나 상당한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또한 재개봉 영화를 스크린에 걸어두면 큰 리스크 테이킹 없이도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한마디로 아직 영화계는 신선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보단 따분하지
하지만 안정되고 보장된 길을 자꾸만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나빴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와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정말 강했던 한국 영화 시장의 역사가 이제는 저물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영화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일개 흑우 유튜버에 불과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엔 헛소리처럼 틀린 이야기도 정작 중요한 건 빼놓고 이야기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꼭 알려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